안녕하세요. 슈머TV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슬리퍼 신고 왔는데. 그냥 자유로를 갔다 올게요. 잠깐만요. 일단 차 좀 빼고요. 제 휴대폰은 안 가져왔거든요. 잠깐만요. 일단 올라갔다가 휴대폰 좀 챙겨갖고 올게요. 혹시 모르니까. 두 칸 하니까는 저기 뭐야, 두 칸이 딱 좋아. 도라산 전망대. 도라산 말고 판문점. 자유로 끝까지 갔다가 돌아서 다시 올게요.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일단 제가 휴대폰을 두고 왔어요. 원래 라이브 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테스트 하려고 했는데 라이브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핫스팟으로 연동했고, 화질은 대신
한스팟을 쓰니까 HD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좀 적게 쓰려고. 제가 하루에 5기가밖에 못 써가지고 그 데이터 혹시 다 쓰면 1일 데이터 다 쓰면 속도가 엄청 느려지거나 끊기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군요. 제가 무한용 문제가 아니라서 그랬었거든요. 잠시 후 차를 제가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90m와 우회전입니다. 차를 잠깐 세워놓고 후다다닥 휴대폰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냥 주행하는 ASMR이긴 한데 잠깐만요. 여기다가 차를 세울 만한 데다가 세워야 돼. 잠깐만요. 저 슬리퍼 신는 거 찍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신발도 그렇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이고, 라이브 켜놓고 뭐 하는 거야? 저 라이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두 칸으로 틀어놨어요. 세 칸 트니까 저작권 딱지가 띡 붙어가지고 우회전입니다. 두 칸으로 틀어놨어요. 두 칸으로 틀어놓으면은 그 저작권 딱지가 안 붙거든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볼륨이 290m 음악 소리가 지금 두 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유로 탈 거예요. 자유로 끝까지 갔다가 턴해서 다시 올 건데 예상 소요 시간이 차로를 이용하세요. 자유로 끝까지 가면 한 왕복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지금 서울은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 대체휴일이고 내일 한글날이라서 아직까지는 고속도로가 밀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드라이브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핸들을 좀 식혀야 될 것 같아요. 창문 열어놨습니다. 주행 소음이 좀 있어요. 순정 컨테가. 그 유튜브를 제가 다른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니터를 좀 해보니까 한 10분인가 15분 좀 해봤는데 아마 거의 순정 상태인데 주행 소음이 적은 차도 있고 많은 차도 있고 뭐 그래요. 제 차도 마찬가지예요. 순정은 뭐 어쩔 수 없죠. 주행 소음이 좀 풍절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들어와요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가장 저렴한 신슐레이터 그런 거를 6m를 주문을 했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오면은 셀프로 지금 1열 바닥하고 창문 좀 열어 놓을게요. 이렇게 끄기 좀 시키라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초반에 출발할 때 그 윙 하는 소음은 제 차가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거든요. 디젤 차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제 차 미션이 그 수동 7단, 자동 6단, CVT 미션이거든요. 그 소리예요. 그 체인 돌아가는 소리예요. 윙 하는 뭐 아무튼 끼리끼리끼리 뭐 아무튼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꾸룩꾸룩꾸룩꾸룩꾸룩 그런 소리는 CVT 미션 소리입니다. 지금 나는 소리죠. 가져갈 때 나는 소리. 그래서 이거를 미션을 좀 그 SM6나 QM6 오너분들은 까지 직진입니다. 그 SM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형식에 따라서 DCT 미션을 쓰는 차종도 있고 CVT 미션을 쓰는 차종이 있어요. 그리고 QM6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CVT 미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CVT 미션을 좀 이제 장고장 없이 오래오래 쓰시고 싶은 분들은 그러니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겨울만 되면은 한 영하 한 1도 그 밑에 이제 운전을 한번 해보시면은 냉각수 온도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시기 때까지는 변속이 안 돼요. D 모드로 오토 모드를 주행을 하시면 변속이 안 돼. RPM만 막 올라가요. 그게 이제 미션을 보호하려고 예열이 안 된 상태다. 미션 예열이 안 된 상태에서 가속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RPM만 올라가고 변속이 안 되거든요. 미션 보호하려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미션 오일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세요. 그 반드시 좀 탈거식을 추천을 좀 드리는데요. 이게 미션 그 오일팬이 있거든요. 하부에. 그래서 이거 그 오일팬을 탈거하고 미션 오일을 좀 교체하고 싶다고.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성해차나 보면은 성해차죠. 이것 때문에 제가
문을 좀 열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돼. 이참 이렇게 하면 되나? 저 빨리 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지지면 할게요. 그 CVT 미션의 특성이 연비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쇳가루가 많이 생겨요. CVT 미션의 그 특성상이 그래요. CVT 미션이 그러니까는 그 쇳가루가 미션 바디밸브나 막 그런 미션이 순환되는 데를 이렇게 막는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 차가 울컥거리거든요. 간접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장고장 없이 오래 쓰시려면 미션 오일을 좀 짧게 교체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미만, 원래는 한 8만 이상. 이제 다른 오토 미션의 경우에는 그 정도로 빨리 교체를 안 하거든. 한 10만 킬로 이상 주행하셔도 미션 오일 뭐 천천히 교체를 해도 괜찮은데, 이게 한번 여름이나 겨울을 몇 번 경험을 하시면 이게 연비도 예전 같지 않고 뭐 차도 이제 울컥거리고 막 그런 증상이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셀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오일 펌프가 있어요, 집에.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오일 펌프 3만원짜리인가 인터넷에 있던데, 그걸로 이제 석션을 해요. 배터리에 이제 전원 연결해서 그 오일을 뽑아내거든요, 오일 펌프로. 그러니까 미션 오일을 예를 들면 뽑아내요.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뽑아내요. 그러면 한 4리터 정도가 이제 뽑힌다고 쳐요. 그러면은 뽑은 오일이 4리터, 정확하게 4리터 정도면은 4리터 정도를 미션 오일을 넣어주면 돼요. 깔때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상이 없어요, 차가. 뭐 레벨링도 필요 없고, 뽑은 만큼 넣는 거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셀프 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적은 하나예요. 쇳가루를 이제 없애는,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그래도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렇게만 해줘도. 엔진 오일은 예를 들면은 저는 한 5,000km 주파하고 나면, 그러니까 원래 10,000km마다 교체를 해요, 엔진 오일을. 근데 엔진 오일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그 오일 펌프가 있다고 했잖아요. 오일 펌프로 엔진 오일을 뽑을 수 있을 만큼 뽑아 석션을 해요. 그러면 한 5리터 정도는, 4리터에서 5리터 정도가 이제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뽑은 만큼 또 채워줘, 엔진 오일이. 그러면은 그것도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필터를 제가 교체를 안 했잖아요. 셀프 정비하면서 필터 교체는 안 해요. 그 10,000km를 이제 주파를 했어. 제가 셀프 정비한 거 말고. 필터, 오일 필터를 교체한 지 10,000km가 됐어. 그러면 이제 정비소 가는 거예요. 정비소 가서 필터 탈거하고, 아니면은 그 리프트 있는 셀프 정비소 가야 되거든요. 리프트 있는 셀프 정비소 가서 리프트 대여료를 내고 엔진 오일 필터를 교체를 하고 엔진 오일을 이제 채워주는 거죠. 300m 유턴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지금 가다가 기름 낼 거예요. 이거를 일로 왔어요. 가다 보면은 그 이 인근에서 삼종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은 고양시 외곽에서 가장 저렴한 주, 여기도 싸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유차라 1454원 제 기준가예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아, 이 주유소는 저렴하구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 낼 거예요. 저 이렇게 언덕 넘어가서. 아무튼 그렇게 셀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정비에 입문을 하시거나 셀프 정비 하실 때 주의사항이, 예를 들면은 앞바퀴 로어암을 셀프로 교체를 했어. 근데 로어암 쪽이 휠 얼라이먼트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게 그 볼트 났던 게. 그래가지고
이제 셀프 정비를 하신 다음에 이제 깜빡하시지 말고 반드시 이제 공인비라도 두고 얼라이먼트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얼라이먼트 뼈대 같은 뭐 부품을 셀프로 이렇게 쟀다 그러면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길이 안 좋아서 1차선으로 갈게요. 뒤에 차 안 옵니다. 지금 이 스키가 차잖아요. 이 습한데 습한 환경에서 내복 이게 차이가 심하면 저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창문을 열고 주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 안 그러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지금 에어컨 틀기가 좀 그렇죠. 실외가 영상 17도인데 바닥 뒤늦게요. 셀프 정비하는 건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제가 셀프 정비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게 뭐냐면요, 셀프 정비 에피소드. 가장 최근에 이제 출력이나 이런 게 좀 딸려가지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제 차 뭐 심각하게 고장날 게 없거든요. 그리고 경고등이 최근에 이제 한 봄인가? 여름 정도에 이제 경고등이 하나 떴는데 그 경고등이 떴던 게 P0488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지 하고 이제 인터넷에서 P0488 이제 제 차 경고등 뜨는 거를 검색을 해봤더니 저기 뭐였더라? DPF 쪽에 무슨 센서 뭐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낸다. 그 삼성이나 원남 쪽에 계신 분들 여기 제일 저렴합니다. 1454원이라 그랬죠. 제 기준가는. 안쪽으로 할까? 안전하게. 제 차 주유구도 오른쪽에. 그 구형차들은 여기 계기판에 보면 화살표가 오른쪽 표시다 그러면 주유구 오른쪽이다. 근데 제 차는 그 화살표가 없더라고요. 나와요. 구형차 좀 이렇게 바늘 돌아가는 계기판 보면 있습니다. 기름 좀 넣을 건데요. 뭐 소리 들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 열고 이렇게 들리게. 연료캡을 열고 파란색 노즐을 연료 주입구에 삽입 후 기름을 넣어주세요.
될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쓸데없이 영수증. 애플카 플레이 떠라. 임진각처럼 한옥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원래는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타면 되는데 원래는 그런데요. 지금 뭐 주유소 찍는 영상도 찍을 거. 차를 왜 흔드냐면요. 방금 흔들었잖아요. 잠깐만요. 왜 안 찍히냐? 흔들었잖아요. 제가 왜 흔드냐면 그 경유차 오너분들은 아실 건데 거품이 많아요. 경유가 참 웃기죠. 무슨 맥주도 아니고 맥주 거품만큼 거품이 많아요. 주유할 때. 그래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차를 흔드는 게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거품 빨리 꺼져라. 이렇게 막 주유기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흔들어서 연료가 이제 위가 연료맨 위에 이제 뭐 연료면 그러니까 수면처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표면이 흔드는 거 찰랑찰랑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품 빨리 사라져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연료 탱크 보시면은 뭐 경차든 어떤 차든 좌측하고 우측이 있어요. 연료 탱크가 보면은 좌측하고 우측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 무게 배분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연결이 돼 있긴 한데 위쪽인가 어디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오른쪽 통에 이제 주유를 한다고 치면은 왼쪽으로 넘어가라는 거죠. 왼쪽으로 넘어가, 빨리 넘어가. 흔들면은 그래요. 출렁출렁 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름이 그냥 주유건을 꽂고 그냥 맥스 속도 빠르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휘발유처럼 넣으면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가만히 한번 지켜보시면은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그게 또 줄어들어. 분명히 만장치 않은데 꿀렁꿀렁 하면서 줄어들어요. 그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료 탱크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 탱크. 그래서 빨리 넘어가! 그런 의미에서 흔들어 주는 겁니다. 거품도 또 엄청 많이 나. 무슨 맥주예요, 맥주. 맥주를 주유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주유소 올 때마다. 경유차 그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힘듭니다. 저는 가득 들고 지금 이제 자유로를 찍고 올 거라 가득 주유하려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네,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면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300m 오른쪽 도로입니다. 문제는 이 도로를 타고 아직 고속도로나 뭐 유료도로는 아닌데 좋은 도로가 있어서 천천히 갈게요. 그리고 한 시속 70 이상인가 달려보니까는 그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녹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은 서약하면서 천천히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를 해도 마이크 바로 옆에서 얘기하거든요. 한 스마트폰하고 제 이제 머리하고 거리가 한 30, 50cm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말소리 말고 음악 볼륨 두 칸으로 뭐 틀어놓은 거랑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소음들은 보니까 타이어 소리 있잖아요. 제가 그 앞바퀴가 키나즈 4S 로레더 타이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가
다른 타이어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 귀에는 1km 앞 지금 이제 70km 정도, 잠깐만요. 70km 한번 맞춰볼게요. 70km부터 이제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가 이제 소음이 올라오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요, 타이어 굴러가는 마찰음이 타이어가 여기 아스팔트에 이렇게 닿을 때 눌리잖아요, 차 무게 때문에. 그 눌리면서 얘는 굴러야 돼, 그런 그 마찰음이 이 주파수로 보셔야 되거든요. 주파수야.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일정 주파수가 됐을 때 그 증폭이 돼요, 이 안에서. 그래서 휠하우스는 그 예전에 그 스피커 그 울림판 뭐 그런 케이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휠하우스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타이어 마찰음들이 울리는 거죠. 일정 주파수가 돼요. 웅웅웅웅 저주파 소리가 됩니다, 그게. 근데 왜 노이즈 캔슬링이 제가 필요했냐면, 제가 뭐 이렇게 뭐 음악을 하는 뭐 전문가기가 아닌데, 조용한 채수로 그게 크게 들려요. 저주파든 고주파든. 고주파의 단편적인 예는 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들 그 모터 소리 있죠. 모터 윙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단편적인 고주파 소리고요. 제 차는 저주파, 배기음하고 타이어 그 공명음. 그러니까는 이 공명음이 그 디젤인가 올류 디젤인가 아무튼 그거 알아요. 이게 진동은 둘째치고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산에 올라간 것처럼. 저주파에 계속 노출되잖아요. 멀미 나요. 이런 소리인데, 근데 이제 제가 노이즈 캔슬링이 있으니까 그런 소음이 이제 외부에서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실내로 들어오잖아요. 제 귀에도 들려오고, 그리고 이게 영상은 제 귀보다 약간 더 낮게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그게 더 잘 들리거든요. 타이어 마찰음이나 저 머플러 끝단에서 이제 그 배기가 이제 나갈 때 봉봉봉봉봉봉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일정 주파수가 되면, 일정 속도가 되면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어가더라고요, 스마트폰에. 지금 내비 볼륨도 그렇게 크게 안 했고, 음악은 지금 두 가지인데 들리지도 않아서. 이게 세 칸. 근데 볼륨 세 칸으로 해놔도 스마트폰에 들어갈 때는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를 들리더라고요. 아마 이거 세팅 때문에 그렇네. 독특하더라고요. 해볼게요. 저작 갖다 치고 붙더라니까요. 편집해서 올렸더니 저작권 또 와. 그러면은 그 수익이 어디로 가냐? 저 수익금 얻기도 한데, 만약에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 음악을 그 창작한 사람한테 가요, 그 수익. 이렇게. 그러면 여러 곡이다. 각각 나눠서 가는 거죠. 저작권 딱지부터 볼게요. 지금 이게 타이어 소리거든요. 자, 일정 속도가 높아졌을 때 이런 하는 소리가 들어온다. 그럼 속도를 내려오면 되죠. 이렇게. 소리도 같이 줄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타이어 소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가 줄잖아요. 윙 하는 소리가 줄어들고, 속도가 낮아지면서 소리가 줄어. 그러면은 타이어 마찰음인지 그 커브 베어링, 커브 베어링이라고 이제 타이어 이렇게 휠에 끼잖아요. 그 타이어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베어링인데, 그게 만약에 이제 고장이 났어. 그러니까 한 10만 킬로 이상 주행을 했을 때의 예입니다. 제 차 이제 17만 킬로 넘어가지고 허브 베어링이 고장이 나잖아요. 2차 세계대전 그 비행기 있죠, 프로펠러 비행기. 그 소리가 이제 속도가 높아지면 웅웅 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양쪽이든 뭐 앞쪽이다 뒤쪽이다가 아니라
한쪽에서만, 한쪽 바퀴에서만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점검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거를 점검을 하시려면 그 정비소에 리프트를 이렇게 띄웠을 때 있잖아요. 엔진오일처럼 이렇게 리프트 띄우잖아요, 살짝.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세요. 정비사님께 그 제 차 뭐 앞바퀴 뒤쪽 저 허브 베어링 쪽 웅웅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점검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 타이어를 이제 위아래 막 좌우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봐요. 손으로 잡고. 그러면은 유격이 있잖아요, 타이어가. 그 정비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일반인들. 없어요. 유격이 없어야 돼요.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1mm라도 1cm라도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 손으로 그러니까 허브 베어링이 망가지면 그게 느껴져요. 그게 유격이 있는 게. 그게 이제 베어링 자체에 유격이 생긴 거라서 그러면은 이제 굴러갈 때 소리가 웅웅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허브 베어링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요. 제 차가 이제 QM6입니다. QM6 앞바퀴 허브 베어링, 뒷바퀴 허브 베어링. 이게 왜 그러냐면 순정은 그 통 허브 베어링이에요. 베어링만 교체가 안 돼. 그래서 현기차는 그렇게 안 하고 베어링만 따로 파는데 르노 코리아는 따로 안 팝니다. 베어링, 허브 베어링을 통으로 팔아요. 그래서 순정을 살라 그러면 엄청 비싸. 그러니까는 이게 참 저는 그래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르노 코리아 순정 부품은 금가루로 만들었을 거야. 금가루 성분이 들어갔을 거야. 그래 비싸 엄청. 그렇다고 진짜 금가루가 들었다는 건 아니고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예요. 르노 코리아 오너분들은 아세요. 순정 부품들이 무슨 내가 꼭 BMW나 아니면 벤츠 타는 기분이라니까요. 그 순정 부품. 자, 순정 부품이 자체가 비싸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진짜 예를 들어서 저 거짓말 안 보태고 설명을 드릴게요. QM6가 이제 국내 신차로 출시가 됐어요.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를 하려고 했어. 순정으로 르노 코리아에 가서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 공인비가 얼마예요? 아, 네, 28만 원이요. 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얼마라고요? 28만 원이요. 뭐 그런 거예요. 공인비만 28만 원이에요.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는. 그래서 앞바퀴 브레이크 패드는 얼마예요? 아, 네, 28만 원이요. 네? 제가 거짓말 안 못해요. 얼마라고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르노 코리아는 금가루로 브레이크 패드를 만들었어. 순정 부품들이 죄다 금가루를 넣었어. 그 르노 코리아 신차를 이제 그랑콜레오스 그때부터는 좀 그래도 가성비 좋게 이렇게 경쟁력 있게 많이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많은 본사 그 과장님들과 르노 코리아 그 전장님들과 하다못해 엔젤센터 고객 팀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걔네들의 논리는 그들의 논리는 뭐였냐? 우리가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는 소량 생산이다. 현대 기아차는 뭐 차 한 종을 생산을 하죠. 얘는 100만 대 생산을 하지 않냐. 그러면은 부품도 예를 들면 브레이크 패드 앞바퀴 2개 하면 200만 개를 생산한다. 얘네는 그 한 차종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가격 경쟁력이 된다. 박리다면서 많이 생산하니까. 근데 현대 기아차를 제외한 르케쉐, 르노 코리아, KG 모빌리티, 쉐보레 코리아는 소량 생산이다. 걔네에 비하면.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웃기고 있네 진짜. 참 그거 저기 뭐야 수의계약 그거 해가지고 특정 업체 계속 특혜줘서 그런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봐요. 제가 자꾸 국토부나 이런데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야, 너네 브레이크 패드 호환되지? 같은 중형 SUV야. 브레이크 패드 사이즈가 뭐 몇 밀리나 0.00001mm 차이 뭐 나거나 무게도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생산한 게 iOS에 해가지고 인증받은 기술이라 다른 차에도 호환이 되게끔 이렇게 부품을 만들어요. 너네 르노
유캐쉐를 예를 들게요. 유캐쉐 고객들이 국민의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도 한 10%는 될 거 아니에요. 10%의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부품, 순정 부품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너네들 제조사가 뭐 순정 부품 안 썼을 때 AS 거절을 하지 않냐. 이게 뭔 짓이냐 도대체.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대상으로. 잘 생각을 해봐. 현대 기아에서 호환이 되는 부품들을 고객들이 구입을 해서 가까운 공입나라 정비소 가서 수리를 해. 장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됐어. 나중에 사고 날 때. 너네 순정 부품 안 썼다고 할 거야? 보증 수리 안 해줄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다 호환이 되게끔 만들어요. 뭐 특정 부품은 이제 뭐 사이즈나 뭐 그런 게 달라. 그 차에 뭐 스포츠카처럼 뭐 부가티처럼 그 차에만 생산이 되는 타이어나 휠이나 뭐 아니면 13mm 아니면 브레이크 패드 뭐 그런 거 특수한 차량도 아니잖아. 그러면 호환되게 다 맞는다고요. 너네 르노 코리아, KG 모빌리티, 쉐보레 코리아, 니네 하청 업체들 경쟁력 안 키울래 진짜. 싹 다 저기 뭐야 국세청하고 강사원하고 그런데 얘기를 국민신문으로 제보를 해가지고 니네 본사들 다 특별 감사 받아야 돼. 국회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가격이 착해져요. 이렇게 지랄을 하면. 이 무서운 얘기거든. 보세요. SKT, LGU 플러스. 그동안 어떻게 해서 KT 고객들한테 그 온갖 값치를 수십 년 동안 그 휴전 이후에 53년 이후에 계속 그랬어. 걔네는.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핑계를 해가지고 산업 발전 어쩌고저쩌고 그 핑계를 해가지고 급발진으로 해서 고객들이 사망을 해도 그거를 돌아가신 유족분들이 그거를 증명하게 만들었냐고요. 대한민국 법을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그러면은 미국처럼 레몬법이라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더라도 좀 적당히 하셔야죠.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 개나 저거를. 니네 때문에 산업 때문에 니네 공장 돌리느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돌리면 국민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IMF가 터졌어. 그런 얘기예요.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 때문에 온 거잖아. 예를 들면 결론적으로만 팩트만 설명을 하면 니네 하청업체들 글로벌하게 경쟁력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쟁력을 안 키우니까 쌍용자는 망한 거 아니야. 쌍용자 자체도 뭐 모럴 해저로 기업 경영 방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망한 것도 있는데 니네 하청업체들이 더 문제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고객 입장에서 무슨 금가루를 브레이크 패드를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르노코리아를 몰지만 그런 게 싫은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셀프 정비를 하지. 고객들이 왜 셀프 정비를 하겠어요? 생각하니까 화가 나죠. 왜냐면은 이런 거를 저라도 본사에 정비사가 있어요. 정비사 위에 일반 파트를 내면 일반 정비 파트에 정비사가 있고 그 위에 뭐 팀장이 있고 그 위에 과장이 있어요. 그럼 과장 한 최소 명장급에 준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했다고요. 그동안 한 8년 동안 신차 결함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KM6 우측 이렇게 핸들을 놓잖아요. 우측으로 쏠려. 차가 왜 그렇게 만들었어? 차를 신차인데.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는 거지. 야 너네 몰라? 신차 개발팀 몰랐어? 주행할 거 아니야. 뭐 시베리아든 뭐 아무튼 저 가가지고 테스트 하잖아. 테스트 드라이브 과학주권에서 테스트 하잖아. 몰랐어 이거? 우측 쏠림 잡았습니다 이랬더니 놔니까는 이제 중앙선 쪽으로 가는데 좌측 쏠리는데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차를 뽑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스트라파 설치했어요. 스트라파. 그러니까 결론은 순전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무게 배분이 돼. 그러니까 바퀴 4바퀴 앞
운전석 앞바퀴, 조수석 앞바퀴, 조수석 뒷바퀴, 운전석 뒷바퀴 무배백이 잘못 설계한 거지. 그러니까 진짜 결함이지. 우측 쏠림 증상 있으면 진짜 결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최근에 출시된 그랑콜레어스를 보세요. 이렇게 핸들 놔도 잘 가. 일단 차선 유지는 둘째치고 그럼 끄고 테스트를 하면 되지. 차선 유지 보조를 다 끄고 순정 상태의 무옵션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 그래서 쏠려 우측으로. 정상이냐고 그게. 이거 막 화가 나는 거야. QM6를 출고를 했는데 그때 2017년 1월달에 출고를 했는데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자꾸 힘이 들어가. 자꾸 쏠리니까 그거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힘이 들어가지 팔에. 어깨가 아픈 거야. QM6만 타면 어깨가 아파. SM6만 타면 어깨가 아파. 고객들이 문제야. 그럼 뭘 하는지 알아요? 그 과장은 서허실실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된다. 그런 거 갖고 막 대화를 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소비자본도 제보를 하고 국민신문과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비 효과인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고객 한 명이 얘기를 하면은 얘네가 씨알이 안 먹혀. 그 고객명이 한 100명 정도가 엔젤센터에 민원을 얘기를 해. 너네 이렇게 계산을 해라. 법적으로 이거 문제 낸다. 지적을 해줘. 그러면은 그 페이스 리프트 할 때 살짝 개선해요. 하나씩만, 딱 하나씩만. 그래서 지금 얘가 2016년 9월 때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됐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이제 몇 개월마다 이렇게 막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결함만 잡은 게 100가지가 넘어요. 왜냐면 처음에 2차 신차 계약랑 얘기를 했던 게 건의했던 거 100가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급발진이나 뭐 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제 차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소소하게 이게 정상이 아닌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게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었고,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뭔지 더 웃긴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항의하는 고객만 몰래 살짝 바꿔줘. 몰래 살짝 개선된 부분을 해줘. 더 웃기죠? 저도 웃기다고 참 생각을 해요. 보증기간,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보증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내 돈 200만원 주고 샀어. 보증 연장을 7년 14만 킬로 보증 연장을 왜 샀냐면은 자꾸 이렇게 소소하게 뭐가 문제되는 게 결함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 본사에 가서 항의하고 엔젤센터에 증상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개선을 하고 2개씩 개선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막 하니까 이게 그렇게 항의하잖아요. 웃긴 게 개선된 부분 나한테. 그래서 수리받으러 오세요 해서 정비 예약도 잘 안 되는데 정비 예약해줘가지고 가서 수리받고 오고 그랬어요. 계속.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부터 그 사실을 인지할 때부터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노하우들, 여성 오너분들, 그 연세 좀 드신 분들,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게 영문도 모르고 막 XM3 신체 출고했다고 똑같아요. XM3는 뭐 아닐 것 같아요. 그랑콜레어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랑콜레어스 그 페이스 리프트처럼 연식 변경된 게 왜 나오겠냐고. 그 결함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몰래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차 출고한 사람들은 몰라. 그냥 좋은 게 저런 거라고. 아, 그랑콜레어스 원래 특성이 이런가 보다. 그리고 타고 다니는 거지. 근데 그거 다 보증수리란 말이야. 무상수리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신차 구입하죠. 뭐 세금도 내긴 하는데 신차 구입할 때 향후 그 보증기간 주는 거 있잖아요. 제조사가 뭐 예를 들면 그랑콜레어스는 200km에서 7년 14만 km 뭐 배터리 보증기간은 10년 그러면은 그 10년에 대한 무상 AS를 다 가격 책정을 해가지고 신차 구입하는 고객들은 그 무상 수리하는 돈을 이미 지불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권리야 권리. 그러니까 고객들의 권리. 무상 수리 해주세요.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 결함이에요. 그게 신차를 구입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이 선진국 시민들 있잖아요. 레몬법이나 직물적 손해배상이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국민들은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은 선진국임에도 이런 거를 국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안 하냐. 왜 나만 이런 생각을 하냐. 이건 정말 억울하죠. 속 터지는 거죠. 우리 그래서 르케시에 샀잖아.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차를 이걸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대한민국의 법적과 제도적인 그런 문제를 시스템에 대한 부재. 가다가 제가 급발 지나가지고 시속 196km로 영상 찍고 있는데 가서 들이받을 거야.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 그럼 뭐 하는지 알아요, 제도사?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았어. 뭐 이른다? 이 영상에 제가 찍고 있는 영상에 속도가 안 나와요. 뭐 그런다? 고객과실이에요. CCTV 한문철 변호사님이 그 얘기해가지고 고객들이 급발진으로 사망해가지고 유족들이 그거를 제조 결함이다, 제조사 결함이다. 브레이크 등 밟은 게 나와. 그 1km를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 등 들어온 차를 충돌해서 사망을 하신다고요, 고객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냐고요, 도대체 이런 게. 제조사, 대한민국 산업발전 웃기고 있네. 지금 60년대야. 대한민국 선진국이니까 선진국답게 좀 제도가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좀 고치고. 국토부 맨날 현토부라 그러잖아요. 왜 현토부라 그러는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개선 좀 하고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내가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에 소속돼 있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이렇게 한 인구 감소하니까는 인구 감소 비율 따져가지고 한번 줄여볼까 우리? 비례로 해가지고 국회법 바꿔버린다 진짜. 그런 수가 있어. 지금 200명 되는데 한 100명으로 줄여버린다 진짜. 왜 국회의원들 정족수부터 줄이지?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고민을 안 하잖아 지금.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게 당연하게 아니라는 게 남들은 다 예스라고 해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시대가 바뀌었는데 국민들이 문제예요. 제가 셀프 정비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갔습니다. 셀프 정비 얘기하다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브레이크 패드가 18만원이래. 순정부품이. QM6가 그 짓을 했어요. 그 짓을 보세요. QM6가 엄청 잘 팔렸죠. 잘 팔렸으면 가격이 내려갔을까요? 구매 한번 해보세요. 현대 기아차만큼 떨어졌어. 예를 들면 아니면 쉐보레만큼 떨어졌어. 예전 대우차 얘기하는 거. 쌍용차 자동차도 KJ 모빌리티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를 것 같죠? 토레스 예뻐가지고 샀더니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제조사들. 이거 고객과실인데요. 순정 부품 안 쓰셨네. 순정 엔진을 안 넣으셨네요. 보증수리 안 되는데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조사들이. 내 차가 QM6로 보니까 QM6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자꾸 그런 게 눈에 보이고 그런 갑질들이 보이고 제조사들이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얼마만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IMF가 왔잖아요. 방만한 게 하다가. 지금 경제가 왜 어렵는지 알아요? 얘네들 때문에 산업, 그놈의 산업 공장 돌린다고 국민들 혈세를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잖아요. 문제가 지금 소상공인 문제가 아니야. 얘네들 그만한 전국의 문제고. 제조사들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들을 위해서 뭔가 제도를 개선을 하고 우리는 고객들이 급발진 나면 100% 환불 해주고 전액 보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차라리 광고를 하라고. 급발진이 발생이 되면은 사고가 나도 그 어떠한 사유의 고객의 과실일지라도 우리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왜 볼보 같은 회사가 대한민국에 없냐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신세한 산 비슷하게 되기는 해. 그게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 맨날 본사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8년 동안.
결과에는 뭐라는지 알아요? 르노코리아 본사 과장님이 저보고 그 테스트 연구원 스카우트를 가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연봉보다 더 많이 챙겨주고 보너스도 챙겨줄 테니까 그냥 우리 르노코리아 그 진짜 개발할 때 테스트 드라이버 그거 해가지고 그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체크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 신차 개발할 때 문제점이나 이런 거 결함 좀 해달라고 스카우트에 다 하고 그랬어요. 그냥 안 하겠다고 했지. 자기가 좋다고 또로로 갔다 희망해요. 인력 감축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태가 터진 거지. 유노코리아 벼락 걸려서 터진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도 르노코리아 그 하시는 분들 그 르노코리아 협력업체들 있잖아요. 동네에 있는 르노코리아 저기서는 다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그 점장이 있어. 그 사람이 사장이고 그 밑에 이제 정비사 직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고용해가지고 쓰는 거고. 르노코리아 협력업체도 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협력업체에서 막 화내실 게 아니라 차라리 엔젤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거기에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일단 상담한테 쭉 얘기를 하고 고객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좀 피드백을 바꾸어 줬다 아니면 건의를 해달라 개선 요청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하세요. 자꾸 이제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 두 사람이 또 전화를 해. 세 사람이 전화를 해. 이 차가 지금 QM6가 팔린 게 몇만 대인데 부품이 없어. 현대기아차 예를 들면 차가 제작이 된 게 몇만 대인데 예를 들면 하청업체 파업이 들어가는 거지. 보너스 달라고 추석 보너스 그런 돈을 달라는 이유를 해가지고 제대로 뭔가랑 협의가 안 돼서 부품 하청업체가 파업을 해요. 그러면 부품이 이제 공급이 중단이 되겠죠. 단편적인 예가 이제 QM6, 구형 QM6 TPMS 사태도 있었고, 품절 사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DPF 쪽에 EGR 밸브, 뭐 이런 게 품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아니, 뭐, 내가 내 돈 내고, 공인비 내고, 부품비 내고, 수리를 받겠다는데 없대요. 그런 상황이야. 이 르노코리아나 아니면 현대기아차도 뭐 마찬가지인데, 아니면 뭐 테슬라 오너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부품이 뭐 수급이 돼야 뭐 고치든가 말든가 무한정되게 하는 거죠. 이거 하면 그런 저기를 하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개선 안 되면 개선을 하고 한 개 업체에서 부품 받던 거고 그냥 르상시에 해가지고 너네 통합으로 운영을 해. 저거 중고차 저거나 아니면은 폐차장 그 연합처럼 연합을 해요. 그럼 상호 크로스 해가지고 이렇게 납품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니네 경쟁력이 생길 거 아니야. 니네가 현대기아차 대항하려면 그렇게 상품력을 해야지. 보통 판매점은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르노코리아 부품도 팔고 샤보레 코리아 부품도 팔고 좀 예전 쌍용자동차 부품도 팔고 그런 식으로 부품 판매점을 하고 있어요. 사실 품목만 되면 사회금 해줘야지. 이자벨 뭐 얼마나 금가루 묻혀서 했다고 그거를 품절이 됐다고 정보들 들어온 채로 막 고객들은 불안불안하면서 차를 타기 맞느냐고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현실. 그래서 그냥 내가 셀프 정비를 하면서 내가 꼼꼼하게 차계부 적으면서 차량을 관리하고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 신차 매뉴얼상의 정상이 아닌데? 그러면은 고객님 생각이 맞아요. 그 결함이에요. 신차 결함이든 무상수리 대상이든 자동차 리콜센터에 제보하셔야 되고요. 소비자보호는 건의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잖아. 그럼 리콜로 무상수리로 떨어져요. 자동차 리콜센터에 그 리콜센터에 그 하나 떼기 위해서 누군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에요. 그게 고객자 한 명이 그거를 이의제기를 한 거지. 국토부나 자동차 리콜센터 근데서 이제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봐도 이거 문제거든.
예를 들면은 ABS 모듈이 보증기간 이내에 내부 부식이 돼. 예전처럼 컨티넨탈 그 ABS 모듈 사태처럼 부식이 돼. 문제가 있어. 너네 그럼 제조사를 바꿔라. 그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게 국토부고. 그래서 자동차 리콜센터 그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국민들 그 목숨하고 생명을 담보로 자동차 리콜센터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 업무를 그 하셔야 돼요. 제가 느낀 점이에요. 2차 신차 출발하고 8년 정도 느낀 피부를 체감한 진짜 뼈저리게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라이브 어차피 운전하는 거 가는 거야. 뭐 그냥 운전하고 가는 거고 크루즈 주행 되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예요. 셀프 정비를 하면서 2차 신차 출고하고 차량 그 넘버 등록하고 임시덤버에서 이제 차량 번호 발급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때부터 쭉 느꼈던 거예요. 8년 동안 얼마나 한이 맺혔길래. 근데 르노코리아 고객 중에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거든.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으면은 발전이 없겠죠. 근데 보세요. 그 3회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3회 법칙. 정말 영상이 뭐가 있는지 뭔가 나올 거예요. 자, 2차가 결함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나 한 명. 이거 문제인데요. 얘기하는 르노코리아 협력업체 점장 둘. 이거 문제인데요. 엔젤센터 고객 팀장. 그 세 명이면은 바뀌어요. 제도가. 르노코리아 제도가 바뀝니다. 세 명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비 효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진짜 결혼. 하나씩.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차에 비해서 요새 QM6 그랑콜레오스를 타시는 분들은 신차를 한 100가지가 해결된 거를 최종본을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신차 보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진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제 돈 들여가지고 입고 하고 차 못 타고 다니고 출고한다고 찾으러 가고 본사적에서 서부사업소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찾으러 가고 그거를 제가 100번만 낼게요. 그거를 신차별랑 100가지를 찾아보고 오죽하면은 그 본사 과장님이 저보고 신차 연구 개발하는 팀 쪽에서 테스트 드라이버를 하면은 연봉 더 주겠다. 그것도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네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QM6가 막 잘 팔릴 때예요. 2017년 2018년 치면은 지금 그레옹 콜레오스만큼 돌풍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결함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자꾸 하나둘씩. 너네 지금 이거 잘못 대응하면 그러니까는 고객 팀장님하고 대화할 때 대응을 잘못하시면 이거를 QM6 금방 XM6 꼴 난다. 판매율 뚝 떨어진다. 어떻게 하실 거냐 지금. 이거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 무상줄이든 모든 리콜이든 해야 되지 않겠냐고. 본사 차원에서의 대책을 좀 마련을 하라고. 이거 그냥 넘어가다가 자동차 리콜센터, 국회, 감사 그런 데서 지적이 돼가지고 역으로 못다에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냐. 그때 대응 논리 하실 거. 지금 고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본사 차원의 대응 지침을 마련해서 협력업체 문으로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모로 피곤한 거 개발을 하자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결함 잡았어요. 우측솔림도 잡았죠. 의뢰인 차팀 잡았죠. 우측솔림도 해결했습니다. QM6 최근에 뭐 2024년 QM6가 우측 이렇게 핸들 놓고 가보세요. 쏠리나 안 쏠리나. 제 차처럼 이렇게 쏠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잡았다고. 그래서 그 우측 쏠림이나 뭐 이런 소소한 증상들을 잡았다고. 와 진짜 힘들었어. 진짜 하나 그 한 건 우측 쏠림 한 건 해결하는데 5년 이상 걸렸어. 5년은 뭐 저는 스테라파. 왜냐면
이 모델이 제가 있잖아요. 무게배분이 잘못 세팅이 됐다고. 신차 결함이라고. 그래서 그 와중에 틀린 무게, 그러니까 바퀴 무게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평준화를 시켜주려고 독립적인 서스펜션을 스트로바로 묶었어요, 지금. 바퀴에. 토셔바처럼 공지로 묶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조절은. 그 스트로바 장착하기 전까지 얼마나 제가 서부사 없으면 축소를 입고했다, 출고했다, 입고했다, 출고했다. 그런 게 이제 저도 8년 동안의 그 노력과 피와 땀들이 이 차를 제가 그래도 어떻게든 고쳐보고자 2차 신차 결함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이거 살짝 바꿔주겠다고 그랬어요. 2018년도인가 고객님 신차로 바꿔드릴게요. 2018년에 QM6로 바꿔드릴게요. 그랬어요. 그 엔저센터 팀장이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QM6가 잘 팔렸더니 이제 결론은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했거든요. 거절을 하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 여기서 이제 턴할게요. 저 갔다가 턴할 거예요. 다시 피턴 식으로 해서 다시 들어올 겁니다. 일단은 이게 저도 참 우여곡절이도 하고 신차를 바꿔주겠다는데도 정중히 이제 거절을 했거든요. 거절을 했는데 거절했던 이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 팀장님께 이제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지금 QM6가 돌풍이고 잘 이제 팔리고 있지 않냐. 지금 대박 쳤다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거 항의하는 고객들만 신차로만 몰래 바꿔주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나요? 신차 결함이 해결 안 될걸요? 그러면 판매율이 금방 떨어집니다. 바닥 찍을 거예요. 그걸 원하시면 저라도 이 QM6에 애정을 가지고 결함이 있으면 하나씩 고쳐서 타겠다. 신차를 바꿔도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신차를 교체를 해도 똑같이 있는 결함이 있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신차 교체를 해주겠다는 것도 정중히 이제 거절을 하고 하나씩 대신 이제 뭔가 고장이 나면 너네가 무상 처리를 해줘라 라는 식으로 이제 건의를 드렸죠.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줄 테니까 하나씩 잡아보자, 신차랑 해결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중히 거절한 고객입니다. 지금.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통화했던 고객, 엔제센터 고객원 상담원 고객팀장이 아직도 르노코리아 거기 있으실 거야. 세상에 이런 고객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회피를 하면 신차 저도 후회해요. 솔직히 저도 후회해. 그냥 신차 교체해준다고 했을 때 2018년 이후에 출고된 생산된 KX 그냥 신차 교체받고 그랬으면 좀 덜 스트레스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후회가 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시 8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8년 소리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어렵네요. 신호위반 잡으시려고 저렇게 있는 거예요. 무단적으로 하는 그게 있는 거죠. 지금 원래는 임진각까지 쭉 가려고 했는데 뭐 주저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종료하고 다시 집으로 갈까요? 그냥? 어떻게 하면 지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 일단 집으로 시켰습니다. 아, 신호등이 꺼져서 그래서 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300m 앞 왼쪽 자유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그래요. 얘기하다 보니까 참 글쎄 끝도 없죠. 겪은 게 그렇다고요. 8년의 세월을 진짜 핵심적으로 5분 만에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그래서 QM6 모시는 고객분들은 이제 보증 기간 이내에 뭔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7년 14만 킬로까지 보증이 연장된 품목들이 좀 몇 개 있는데요. 이 단편적으로 8.7인치 이 비상등이 안 꺼지거나 안 켜지거나 그런 결함이 있잖아요. 이거 S링크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 결함 때문에 7년 14만 킬로 무상 보증을 해줍니다. 이 S링크. 그리고 7년 14만 킬로 열선 지금 다 앞뒤 다 문제예요. 그래서 7년 14만 킬로 이내에 열선 시트 같은 거 문제가 있으면 타거든요. 이거 배송은. 그런 결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무상수리 요청을 하세요. 얘기하는 금액들만 이렇게 교체해 줍니다. 1km 앞 오른쪽 서울 문산고속 입구로 진입하세요. 뒤에 차 안 와요. 80km. 지금 살짝 노면이 젖었죠. 원래는 30% 감점하셔야 비는 안 내리는데 지금 노면이 이렇게 지금 젖잖아요. 그러면 여기 100% 겨울에는 빗받게 됩니다. 차 돌아요. 그럼 이제 다리 위 이런 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대충 라이브 1시간 정도를 좀 맞춰보려고 제가 다시 출발하는 거입니다. 운전 시작한 지 40분 됐는데 시간이 안 맞냐? 언제 간지 한번 적어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그때그때 이렇게 영상 찍어서 생부정리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이 올려놨어요. 지금 제가 영상이 600 몇 개더라고요. 저 원래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아까 그 시청자랑 얘기하다가 제가 울분이 나가지고 그래요. 매칭이 많아가지고 진짜 아유 그때 고객 팀장님이 2018년식 QM6로 바꿔준다고 할 때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로 바꿀 걸. 아 진짜. 그때 본사 과장님이 테스터 드라이버 스카우트에 왔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테스트 드라이버 그러면 그랑콜이라고 결함 내가 죄다 찾아왔을 건데 한 300개 찾았을 건데 그런 거죠. 오로라트 프로젝트 하면서 진짜 결함 내가 한 1000개 찾았을 건데 그러면은 이제 야, 너 미쳤어? 위에 이제 팀장님은 돈 들어가는 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뻔하지 뭐.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죠. 그랑콜리에서 저도 랩터 가로 한 번 빌 때 한 일주일 장기적으로 써보면서 그렇게 한 2번 정도 겪는
총 한 14일, 15일, 보름 정도 타봤어요. 그런 걸로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일단은 결론은 잘 만들긴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소소한 불편함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정도야 뭐 됐겠지. QM6에 비하면 그냥 꼴렸었는 거 애교지 진짜. 생각해보세요. 볼보 플랫폼인데 사고 나도 QM6에 보면 별 한 개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건데 얘가 별 4개짜리면 그랑콜이었으면 별 5개 그런 식인 거죠 이제. 그걸 플랫폼을 쓴다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안전해요. 제 차도 3,500원 진짜 좋아요. 3,750만 원 콜옵션이라고 해서 그렇게 좀 샀었는데 대학 걸려서는 뭐 4,500 하이브리드 따지면 4,500만 원 정도 이동차도 3,750 주고 샀는데 그냥 걸렸으면 훌륭하지. 가성비 차가워야지. 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속 90km 도로에서 저속 주행을 하는데 약간 택시 왔다 갔다 하는데 젖었어요 도로가. 이거 저 뭐지? 올해다나 윈터 타이어 아니면은 이런 차선에서 시속 100km 이상 가속해서는 차 돌아야 못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면서 주행을 하시다가 사고 많이 나거든요. 특히 1차선 주행하다가 차가 많이 도는 거예요. 웅지잖아요. 지금 딱 봐도 웅지고 비에 다 젖었어. 1차선만 유독 젖어있죠. 3, 4차선은 안 젖어 말랐어요. 1, 2차선이 지금 젖어있잖아요. 그러면 가다 급제동 하면 돈다고 했죠. 급차선 명령하고. 저는 그나마 올라든 타이어니까 이런 거를 버티면서 타는 거죠. 급차선 변경해도 차가 이제 밸런스가 안 무너져요. 그래서 그렇게 타는 거지. 이게 이제 비가 내린다, 눈이 내린다, 그럼 더 체감이 돼요. 바로 피시테일 나타나는 거지. 바퀴가 가볍지. 이렇게 뒤에가 가벼워져. 그런 상태에서 차 돕니다. 피곤하긴 하네요. 아침에 일찍 마유방을 쩔라했더니 어차피 뭐 보시는 분들도 지금 없으실 거고 그래요. 드라이브 하는 AS MR 플러스 제시 편합니다 정도? 아이고 내신이 지금 자유로 올라타고 지금 이제 가는 길이잖아요. 연비 평균 연비는 지금 19 정도 나오네요. 19 정도면 잘 나오는 거죠. 훌륭하지. 평균 연비 19 정도. 제 차 지금 실제 출고한 지 8년 됐거든요. 그래도 평균 연비가 19 나오고 18 정도 떨어지네요. 지금 이제 LNT 방식이라 DPF 쪽에 포집된 배기가스 그 먼지들 있잖아요. AC를 태우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또 한 10분 이상 주행을 해서 AC를 다 태웠어. 그러면은 호분사를 안 하거든요. 그때 또 평균연비 체크해보면 또 올라가요. 가다가 또 중간에 이게 지금 텐딩이 제 차가 지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좀 한 5m 떨어져서 봐도 찍는 거 몰라요. 안 보여. 제가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다는 것 자체로 보여요. 근데 이렇게 밝을 때는 모르죠. 그때 최근에 지나가는 거.
집에 가서 얼른 차 세우고 그러다가 9시 반에 잠깐만요. 목적지를 바꿀게요. 왼쪽 고속화도로 중부로 진출하십시오. 병원으로 찍으면 가서 좀 기다리면 병원 올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돼. 병원 아파. 그러면은 쭉 가다가 자유로 쭉 가다가 이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로 가야 돼. 일단 병원 찍었습니다. 저 9시 반인가? 문은 여는데 지금 8시 50분이라 급 목적지 변경했어요. 병원 좀 갔다가 치료 받고 그리고 집에 갈게요. 라이브는 이제 병원 도착하면 끌 겁니다. 시간이 한 8시, 9시 10분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가서 한 20분 기다렸다가 치료 받고 모닝 물리치료 받고 집에 가고 왔고 밤사이에 보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 어깨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아프다고 하면은 그냥 아픈 것보다 이게 아니라 자다 깨 아파가지고 밤 깨잖아요. 아프니까는 이제 통증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잠을 못 자, 사실.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잠을.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하품하고 졸리고 하는 게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힘든 거지. 신혼 때 잠을 못 잤다고 이해라도 되지. 신혼도 아니고. 먼지가 많네요. 여기 실내에 먼지가 많다는 거죠. 차 멈추고 주차장에 가세요. 창문 좀 열게요. 창문 좀 열어봐요. 이러면 속도가 확 체감이 되죠. 창문을 열고 가면. 지금 차 안이 너무 뜨거워요. 지금. 밖에 보다 6도인가 봐. 지금 밖에가 18도인데 차 안에는 보시다시피 20도입니다. 물을 좀 맞출게요.
농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농도도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졸리니까. 처음에 그냥 내가 잠못 자서 피곤했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차 문을 닫고 계속 주행을 하니까 안에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서 그래서 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환기시키는 거예요. 졸려가지고 졸음장하면 안 되니까. 이거 30분이나 50분 사이에 계속 연속 주행을 했을 때도 이렇게 환기를 안 시키시면 졸음운전이 사고 납니다. 온도 계속 떨어뜨리죠. 이산화탄소 내보내려고. 그래서 환기를 좀 시켜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떨어뜨릴게요. 정도는 떨어뜨려. 차가 디젤 차인데 그 엔진 열기가 자꾸 실내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 올라가면은 실내 온도가 확 떨어뜨려요. 온도가 또 금방 올라가네. 야이씨, 온도 내리는 거는
5분 만에 1도 내리면서 올라가는 거는 1km에 0.3도씩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게 뜨거운 공기가 엔진 열기가 들어오면 닫혀가지고 못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창문을 원래 열고 다니는데 지금 라이브 폭망이야 지금. 어차피 보는 사람 너는 거 몰라. 황이라도 씻고 가야 돼. 아이고 깜깜하다. 겨울 또 내려놨더니 0.3도 올라가고. 창문 열고 가면 무슨 꼭 화물차 그런 것 같죠. 에휴 몰라. 나도 라이브 그냥 대충 하자. 몰라. 내 맘대로 다 해. 다 내 거야. 자유로 다 내 거야. 그 막나가 이쯤 되면 피곤해 죽겠네. 온도가 자꾸 올라가.
요새는 제가 이렇게 아팠던 적이 없었으니까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요새는 감수성이 부족하거든요. 그 허리로 그 사소한 이렇게 충격? 근데 이제 쇼바가 커버는 해주거든요. 쇼바가 상쇄해주는데 그 충격이 와요. 가끔 치니까. 2.7km 동양경찰서까지 직진입니다. 수동 변속기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자동인데 자동 오토모드 디모드를 이렇게 하면은 6단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자꾸 이제 수동 변속기 쓰는 게 수동은 7단까지 들어가거든요. 참 웃기죠. 기어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수동 모드 잘 써요. 근데 자꾸 오른쪽 만지고 하는데 오토미션인데 7단까지 쓰려고 지금 70km 7단 다시 환기. 병원 도착하면은 영상 라이브 끌게요. 병원에 물리치료를 좀 받고 집으로 가려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때 목이 아파. 너무 정상 연예죠.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되세요. 이제 라이브 끌게요.